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3월 27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65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첫 공식 기자회견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앞에 오바마나 그리고 클린턴이나 부시나 트럼프나 다 20일에서 35일 사이에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질급한 트럼프는 20일 만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2달 이상이나 취임 후 2달 이상이나 걸려서 기자회견을 한 데는 국내외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서 전 세계가 지금 엉망인 상황이니까 더구나 미국 같은 데는 거의 50만 가까이 사망자를 낸 상태니까 그런 문제에 더 큰 신경을 쓰다 보니 그 뒤치다거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준비하다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고 360만의 연구 실업자가 나서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는 거의 6% 성장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 미국의 최고의 관심사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톤이 강해요. 중국에 대한 톤. 바이든이 지금 자기 정권 동안에 절체절명으로 반드시 해내야 될 것이 중국이 미국의 머리에 올라서서 패권을 혹은 어깨에 올라서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날은 바이든 역사에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역사상 지금만큼 중국이 강한 속도로 엄청난 돈의 위력과 기술력과 군사력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꽁무니를 바로 따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임 대통령에 비해서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은 몇 배로 더 큽니다. 그러니까 첫 발언을 여는데 중국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첫 발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진핑은 거의 푸틴하고 비슷한 같은 류의 사람이다. 독재가 민주주의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푸틴을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도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중국 열받아가지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뭔 소리야. 중국은 국제사회의 모범 국가고 우등생인데 정말 실패 국가고 정말 열등생이야말로 미국 아니냐라고 막 받아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총기 사건이 많은 나라도 없다. 연 4만 명 정도. 그리고 코로나로 50만 명의 너들 자국의 생명을 죽게 했잖아. 뭔 큰 소리야.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라고 떠들지만 바이든이 바로 시진핑을 푸틴과 같은 그룹에 넣으면서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넣었으니까 굉장히 강한 펀치를 먼저 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바이든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위력, 중국의 잠재력,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군사력,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중국의 어떤 어그레시브니스가 이때까지 미국이 한 번도 보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을 있는 한 그런 일 없을 거다. 더더구나 나는 2024년에 재임에도 출마해가지고 중국을 제대로 때려 눕힐 것이다. 중국이 이런 헛된 욕망을, 헛꿈 꾸는 일, 헛된 욕망을 갖지 않도록 내가 확실하게 중국을 통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체력도 괜찮다. 그리고 야망, 미국이 잘 나갈 거라는 것을 과시를 했습니다.
그 시진핑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독재가 미래의 추세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는 복잡해진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푸틴이나 시진핑 당신 같은 사람이다. 내가 오바마를 대통령을 모시고 부통령할 때 시진핑을 만나보니까 시진핑이 머리는 잘 돌아가더라. 아주 스마트하더라. 여기 스마트는 뭐냐 하면은 뭐 공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영악하다는 겁니다. 예? 머리가 팩팩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디마크라시의 D, 소문자 D조차도 뼈대에 없다. 그러니까 디마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의 DNA에는 아예 없다. 근데 미국이 가장 중시 여기는 가치가 뭐냐? 인권이고 자유고 민주주의다. 미국은 어지간한 일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이나 혹은 자기에게 뭐 대들려고 미국에게 대들려고 하는 국가도 적당하게 포용하고 못 본 채 넘어갑니다. 그러나 미국이 절대 참지 않는 게 두 가지예요.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고 하거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때 미국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났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자국의 병사들을 한국에 보낸 이유. 물론 우리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돕느냐? 전 세계에서 GDP 제일 낮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한국, 가난에 찌든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왜 자국의 생명들을 병사의 생명을 보내고 여기에서 4만 명 가까운 병사들이 죽도록 하는 전쟁을 치르느냐?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제일 큰 이유는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을 사실은 1942년 12월 7일 펄하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해가 2880명의 미국 인명을 병사를 목숨을 잃게 한 게 앗아간 게 일본이에요. 미국 역사상 어떤 다른 나라가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 자국 생명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죽인, 희생이 아니라 죽인 경우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일본인데도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맺은 이유가 뭐예요?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을 이용해서 한국전쟁 동안 일본에게 군수물자를 만들고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미일안보동맹의 핵심 골자입니다. 한국의 한반도의 후방기지로서 일본은 존재한다는 거죠. 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 공산주의를 라널드 레간이 큰 거대한 공산주의 두 개 중에 소련을 라널드 레간이 쳤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 남았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 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미국이 팔짱을 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어깨에 이 내려진 짐이라는 건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큰 짐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뭐 유동성으로 뭐 1조 달러, 2조 달러, 또 추가 3조 달러까지 3조 달러면 3천조가 넘습니다. 2조 달러만 해도 한국의 1년 GDP보다 더 많은 액수예요. 이런 돈을 무한정으로 쓰면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미국의 아까도 말씀드린 360만 정도의 영구 잡이 없는 고용되지 못한 실업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인프라에 돈을 투자를 안 하는데 인프라에도 돈을 엄청나게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의 부를 키워가면서 부를 경제력을 회복해가면서 동시에 중국이 나서는 뭐 기술력 경쟁 까불지 마라 이거죠. 너들이 팔로알토,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 왔어. 실리콘밸리에 와가지고 우리 기술 훔쳐가는 거 다 한다.
왜 화웨이를 박살낸지 아나? 만날 기술 도둑질 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개발은 미국이 GDP에 GNP 20%를 2%를 기술 개발에 쓰겠다. 엄청난 돈이에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 안 하겠다 이거죠. 쿼드. 미국과 동맹국이 되는 일본, 호주, 인도 플러스 미국 쿼드. 네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 뭘 위해? 중국 봉쇄를 위해. 중국 봉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통해서 중국이 뻘짓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걸 막는 거다. 딱 보상을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지만 트럼프 때 와서 본격적으로 가속화한 것이 바로 인도를 미국 쪽으로 철저히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서태평양 혹은 태평양 사령부라 했는데 그것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도의 중요성을 아주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는 어떤 협력이라도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들이 중국을 넘어서서 경쟁하고 싶다면 실제 인구가 조만간에 지금 현재도 인도가 중국보다도 인구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중국을 이기려고 하면은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쿼드를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중국 봉쇄하기 위해서 경제적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 협력도 해야 된다. 중국 기술 받아들이가 쓰지 마라.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기술 협력도 하자. 군사기술, 상업기술 다 어지간하게 적당하게 하다가는 일본도 중국에게 삼키고 인도도 중국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호주는 뭐 거리상 조금 떨어져 있지만 호주는 뭐 무역 정책을 보면 중국과도 편안하게 하고 미국과도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보 동맹에 있어서는 호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까운 나라로서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왜 쿼드에 한국은 안 끼우냐?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냐?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미국이 외교 정책에서 일본과 한국의 비중을 주는 것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일본이 또 미국에게 더 중요한 나라고. 미일동맹의 핵심이 바로 한반도 후방기지를 하라는 것이 미일동맹의 미국이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뭐 파이스턴 극동의 어떤 쥐꼬리처럼 코너에 딱 붙어 내가 자국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붙어 있어서 미국과 동맹국이 되니까 미국의 제1동맹국이 한국인 줄 착각하고 미국이 한국을 자기와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취급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고 대등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차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미국의 외교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도 때문에도 기인합니다만 물론 경제적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만 그 중요성은 일본을 따라갈 수 없죠. 지금처럼 문정권처럼 해간다면 조만간에 한국의 중요성이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대만의 중요성보다 떨어질 겁니다. 대만 정부는 지금 사실은 민진당이에요. 우리로 치면 그것도 진보당이에요. 그런데도 친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차이나 싫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원차이나냐 이거야. 우리가 뭐 본토 중국의 부속물이냐 이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대만이었다 이거야. 독립이라는 용어 쓰지 마라 이거야. 왜 독립이냐 이거야. 처음부터 우리는 독립된 대만이었다. 독립이란 말을 쓰는 자체가 중국에 예속돼 있다. 중국의 한 몸이기 때문에 독립이란 단어를 쓴다. 그 대만 선거할 때마다 그 독립이란 용어 가지고 대만 총통 선거 때마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추 대만 총통은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이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수권법에서도 트럼프 정권 때부터 트럼프 정권의 거의 마지막 말기 1, 2년에서 국방수권법 내용을 보면은 대만의 중요성이 크게, 대만과 미국의 협력이 크게 늘어가는 게 수권법 내용으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대중정책을 보면 대만의 중요성이 한국보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다 이 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미국이 만장이 다 떨어진 거죠. 오스틴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동맹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국이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바이든이 거기에 또 하나 딱 침을 놓는 게 홍콩? 신장 위구르? 함부로 하지 마라 중국. 우리는 인권 문제,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디든지 뛰어든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홍콩이나 위구르에 관심을 갖는 건 홍콩은 경제적인 하나의 교량 역할, 거기가 세계 진짜 경제센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홍콩을 이용해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 협력이나 경쟁에 중간다리로 쓰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있어서 육로에서 비단길 3,000km의 비단길이 아니라 중동을 거쳐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는 길을 만들자 하면서 그 관문 중국의 영토에서 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그 관문이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근데 신장 위구르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종족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뭐 풍습도 그렇고 중국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야. 그리고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고. 근데 그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하는 걸 미국은 예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든 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인권 문제가 왜 이러냐 이거야. 더더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이게 과연 정말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냐 지적을 했죠. 뭐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조국 문제라든가 막 이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인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에는 미국이 나서겠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서 이 두 곳을 버퍼존 내지는 완충지대 내지는 징검다리로 쓰겠다는 겁니다. 정말 싸움을 중국 본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미중 투키디데스의 전쟁하고 유일한 강국이 있을 때에 그 밑에 경쟁국이 강국을 이겨서 그 자리 가고 싶을 때는 전쟁을 치른다라는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고 미국이 달려오는 걸 미국은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려 하지만 내가 있는 한 그런 일 없을 거다 하니까 지금 주미 중국 대사가 추 대사가 이런 기자회견 바이든의 기자회견 후에 하는 얘기가 중국은 한 번도 미국을 넘어설 전략을 세워본 적도 없고 미국을 이기려고 넘보는 적도 없다. 착각하지 마라. 뭐 지가 워싱턴에 있을 동안에 이런 중국의 전략이 그거다 하면 자기 운신도 편하지 않아죠. 어렵죠. 그러나 정작 시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거는 뭐예요?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이 제1의 지도자는 될 수 없지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미국의 몇 배예요.
4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서 지금처럼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건 속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 금융시장까지 열잖아요. 미국이 계속 금융시장 열으라니까 중국이 금융시장까지 열고 있습니다.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것은 클린턴 때, 부시 때는 경험하지 못한 도전. 오바마도 중국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이 G2가 어쩌고 하고 오바마가 착각하지 마라. G2라는 용어를 내 앞에서 함부로 쓰지 마라. 누가 G2인데? G2라는 말은 당신은 미국하고 중국이란 뜻으로 G2 하는 모양인데 G2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속셈은 G2가 아니라 세계 유일한 대문자 G의 G1이 중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속셈을 바이든 나도 안다.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어림없는 소리. 결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바이든이 선거운동 하는 동안 그리고 취임하고도 강조하는 게 다자안보체제, 다자협력이라는 게 다자안보체제의 핵심이 뭐냐. 여러 종류가 있죠. 한미동맹 뭐 여러 가지 뭐 필리핀과 미국과의 협력, 싱가포르와 미국과의 협력, 타일랜드와 미국과의 협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과의 협력, 베트남과 미국과의 협력. 그러나 핵심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똘똘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시진핑 까불지 마. 내가 있는 동안은 중국몽을 가지고 중국이 세계 패권이 되겠다고 덤비는 이상은 절대로 간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들이 아무리 너 영토 내에 있는 지역이지만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를 통해서 인권 탄압할 때는 미국은 국경을 개의치 않고 들어가 간섭할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이든의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바이든은 앞으로 4년간 물론 재임한다고 도전한다고 했지만 일단은 지금 당선된 후에 4년간 정말 중국과의 경쟁에서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놓는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미국을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위치를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이든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도 초조합니다. 과연 바이든이 자기의 이 야망과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바이든 정권에게 던져진 도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숙제이고 해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